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책은 291페이지 오세요. 책은 291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법정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다가 어떤 사유로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게 달라졌을 때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나서는 제도가 법정상권입니다.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민법에서 305조의 전세권이 있고 360조 초당권면이 있었죠. 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에 있고 임목법에 있는데 방금 이것은 이무경매, 초당물경매, 이무경매일 때 366조.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우리나라에 총 4개가 있는데 이 법 규정들은 적용 범위가 각각 서로 다릅니다.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305조가 적용되고 이건 이무경매, 저당물이 경매자 있을 때 366조입니다. 이건 가등기 담보를 했어야 되고 이건 임목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법이 4개밖에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을 못할 때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합니다. 이걸 줄여서 관법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매매 있나요? 매매 없으면 그건 관법지예요. 여기 증여 있나요? 없으면 관법지. 강제경매 있나요? 강제경매. 이건 이무경매죠? 강제경매 법이 없잖아요. 그럼 관법지. 법이 없으면 다 관법지 문제입니다. 그럼 대부분 시험은 366조와 관법지니까 이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366조, 나머지는 다 관법지라 생각해도 돼요. 다시 시험은 이거 두 개밖에 거의 안 나오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366조, 나머지는 그냥 다 관법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물어봐요. 앞에 366조가 관습사유인가 안 따집니다. 거의 그래, 거의. 따라서 그냥 법정지상권 똑같이 생각하세요. 발생한다, 안 한다. 앞에 성은 안 물어봐요. 366조 이제 성이 관습사유인데 그건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법정지상권 둘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성까지 볼 필요 굳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시험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법지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법이 없는 것들 말씀드렸죠? 법이 없는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외우는데 환지나 환매로 바뀌잖아요.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두 개 따로 외우는 겁니다. 이 환자, 이것까지 인정하면 환장합니다. X. 그래서 이제 관법지는 일단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자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그러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인정되고, 다음 이제 관법지는 임의 규정 성격입니다. 그래서 관법지 폐지 약정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66조는 물권법 강행 규정,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이 없어야 관법지가 성립하겠죠. 이것은 항상 처분 당시 건물이 써보는데 이때 처분 아까 법이 없는 것들, 아까 이런 거 법이 없었죠? 이런 것들. 근데 환지 환매 X라고 외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건물 매매만 했습니다. 또는 건물을 증여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을 소유죠. 그럼 여기서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그럼 공식대로 자,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발생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 당시 동일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발생한다. 매매 증여는 법이 없으니까 관습상. 근데 성은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근데 만약 건물 매매하는데 건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갑과 을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에서 나서서 도와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관법지 폐지 특약 가능하다. 이런 특약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이것도 처분 당시 건물이 있으면 있다. 두 번째, 이번엔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매합니다. 토지만. 그래서 을이 토지 등기하면 을소유가 되고 건물은 갑소유인데 이것도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법정상권. 여기도 발생합니다. 보세요. 을은 토지만 샀는데 건물 있는데 토지만 샀죠. 건물 있는데.
그럼 돈 적게 주고 싸게 샀겠죠. 그래 놓고 철거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철거 안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동일 소유 건물이 있었죠?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 해당 발생한다. 발생하는 데 단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자 토지 매매하면서 갑은 내 아까운 건물을 철거하기를 약정했대요. 그럼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죠. 그럼 갑은 돈을 더 많이 챙겼겠죠? 그러니까 을은 토지 매매가를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이때는 법에서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법지 폐지 특약 유효다. 이런 특약이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근데 아까 환지와 맺는다 그랬죠. 환지와 맺. 자, 이렇게 토지가 S라인 토지가 있는데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 을토지인데 여기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을토지에 을건물 있죠? 그래서 을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삐뚤어져서 토지 구획 사업 등으로 토지를 반드시 쪼개서 이 토지를 갑에게 주고 이 토지를 을에게 줍니다. 그래서 환지가 발생해서 이쪽이 갑소유 탓했죠? 이 을소유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환지가 발생해서 이쪽 토지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어요. 근데 건물이 여전히 을소유네요. 그럼 관법이 발생할 것인가? 자,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한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근데 이때는 환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 토지를 갑에게 주려면 건물이 없는 깨끗한 토지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대신 을은 보상받아요. 을을 걱정하지 마세요. 을은 보상받습니다.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네 번째,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을에게 3억을 빌립니다. 근데 채권자는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 나에게 3억을 빌려면 그냥 이 토지를 3억에 매매하는 형식을 취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기래요. 그리고 네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는 거야 라고 환매 특약을 하고 환매 등기를 딱 합니다. 일단 나대지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죠. 나대지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어요. 그럼 을은 나중에 돌려줄 때 나대지로 다시 돌려줘야겠죠. 건물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멋대로 딱 건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3억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해요. 내 땅 내놔. 그럼 바로 갑토지로 갑니다. 근데 을건물 있잖아요. 갑이야 철거해. 을이 관법지 취득해서 철거 못한대요. 이것도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한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졌죠. 근데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처음에 나대지였죠. 갈 때도 나대지로 가야겠죠. 이때는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지 환매 꼭 기억하세요. X. 그 다음에 이제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는데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도인도 소유권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는 여전히 갑소유인데 일단 을이 갑 허락 얻어서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그럼 을은 돈을 잘 줘야겠죠? 끝까지 을이 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나 관법지 취득해서 철거 못해 그래요. 그럼 성립할까요? 자, 건물은 을소유지만 토지는 을소유인 적 없죠.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인 적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매수인 을이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등기 안 했어요? 돈 안 주니까 등기 안 넘겼죠. 다음 매도인 갑에 승낙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관법지 취득하지 못합니다. 동일인 소유인 적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유와 관법지 어렵게 되면 이것까지 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공유 공부했죠? 이것만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인간은 맨날 쉽다 그러죠?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쉬워 이건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공유에서 지분 처분은 자유고 공유물은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가반수 처분 행위는 전원 정했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토지가 공유일 때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토지.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합니다. 근데 지상에 갑건물이 있어요.
여기 갑 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동일인 소유네요. 그럼 지금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그럼 공유물에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 생겨보세요.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 건 셋 중에 어디죠? 공유물, 공유토지에 지상권이 생긴 건 셋 중에 어디예요? 엄청난 처분행위죠. 지금 갑을병은 우리 땅 30년 사용 못하는 엄청난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전원동이 있을 때만. 엄청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해요.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한다. 그럼 전원동이 필요합니까? 전원동이 필요 없죠. 이때는 법정형 생기지 않는다. 지상권. 두 번째, 갑이 건물 신축할 때 을 동의 얻었거든요. 갑과 을 지분이 과반수 넘어요. 지분 과반수 동의였고 건물이었다. 전원동의 없죠.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토지, 공유지를 분할해요.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죠. 그럼 전원동이 했단 말이죠. 이때만 생긴다. 셋 중에 어디가 전원동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여기만 생긴다. 왜 그래요? 처분행위니까. 그럼 자, 지문을 살펴보면, 자, 여기 토지공유죠? 토지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에 건물을 세우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매했다. 전원동이 없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없다. 두 번째,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 전원동이 아니죠?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 이 공유토지 분할, 공유지 분할 전원동이 얻었죠. 이때만 취득한다고. 여기도 1초 만에 끝납니다. 1초 만에. 판례 3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상호명의 시작인데 대내적으로 정확히 구분소유지만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한 거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은 정확히 왼쪽은 갑소유, 오른쪽 을소유 정확히 구분했는데 등기만 전체 갑을 공유 등기한 겁니다. 그럼 자, 둘이는 소유권이 정확히 달라요. 근데 갑이 내 땅에 건물 지었다. 그럼 동일인 소유죠. 동일인 소유.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생깁니다. 근데 갑이 우리 토지에 건물 지었다. 그럼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죠. 이때는 발생할 수 없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 나왔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여기죠.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각자 토지에 각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여기죠. 각자 토지에 각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동일인 소유니까 나중에 발생한다, 취득한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강제경매가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강제경매 공부하셨죠? 그 기초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형제가 아니라 형이 동생에게 3억을 빌려주는데 형제가 아니라 부동산에 저당권 없이 돈 빌려줬어요. 그런 사람이 일반 채권자. 근데 동생이 몇 년간 돈을 안 갚고 연락이 끊깁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형수죠. 형수가 이거 경매로 빨리 뺏어가야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으니까 대여건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장이 날라오면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의 와이프가 이거 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승소하더라도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 소송하기 전에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갑이 빼 돌릴까봐 몰래 잡아둔 겁니다. 그리고 소장을 딱 보내요. 갑 와이프가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잡혀 있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승소 판결 받으면 이게 집행 권한이 되죠. 이거 가지고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는 게 강제경매고, 이제 강제경매하면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진짜 압류를 그냥 압류 또는
분합률합니다. 이런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험은 강제경매와 관법지 성립하는가? 자, 두 개 비교하세요. 갑소유 토지, 갑건물 있죠? 두 번째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다. 그럼 자, 어디에 법정지상권 생겨요? 어디에? 그렇죠. 1번. 왜 그래요?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아있게 법에서 도와주고, 건물이 없죠? 그럼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1초 만에 답이나 1초 만에.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있잖아요? 없죠? 여기서 끝까지 도와주고 안 도와줘요. 여기는 철거되라고. 처음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초 만에 답이 나온 거예요. 1초 만에. 자, 이제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아까 본 것처럼 가압류나 압류가 나오고,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나와요.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여긴 적게, 나대지 많이, 그랬겠죠? 근데 이 그림에서 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예요. 이게 하는 게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의리 경락받았다. 그럼 관법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철거 안 돼요. 철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락가를 적게 쓰더라도 얘도 돈 적게 빌려있으니까 충분히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대지의 채권관계 많이 맺었는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근데 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에요. 다른 자가 경매한 겁니다. 그래서 의리 경락받으면 이때는 발생하지 않고 나대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많이 써서 건물 있는 거 철거해야 돼요. 발생하지 않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로 많이 써서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론. 아까 전 시간에 경매하면 항상 뭘 또라고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그러니까 경만 해도 말하고 있어야 돼요. 경자만 나와도 말소기준 원리. 그럼 자, 부동산에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다 있다. 그럼 셋 중에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원리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인정되고,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 후잖아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다. 셋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그 중에 돈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빠를 그 당시에 동일한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봐볼게요. 토지 또는 그 지자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에 나왔죠? 그럼 360조가 아니라 이게 관법지다.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주는 경우에 그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는 그 다음 말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매각대 완납시가 아닙니다. 완납시가 아니에요. 아니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무슨 여력? 압류 여력 발생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압류가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없죠? 가압류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가압류 없이 곧바로 경매에서 압류한 겁니다. 그럼 압류가 제일 빠르잖아, 압류. 그래서 압류로 발생할 때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하게 속하는 걸 따집니다. 가압류가 없으니까 압류가 제일 빠른 거, 압류가. 그 다음, 강제경매 나왔죠, 강제경매? 그럼 관법지다.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전에 가압류가 되겠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요. 분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애초 가압류력이 발생한 때 기준입니다. 나아가 다시 강제경매는 관법제예요.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 있네요. 여기 세 가지 다 있죠. 여기 세 가지.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그럼 셋 중에 뭐가 제일 빨라요? 저당권이 제일 빠릅니다. 셋 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다음 정답. 그 저당권 설정 당시. 왜 그래요? 이게 제일 빨랐으니까.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빠른 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소 기준 원리.
한번 지문 살펴볼게요. 19년 간평인데, 자, 가압류 나왔죠? 가압류,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법적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의를 판단은 가압류로 발생 시에서 맞았다. 5. 그 다음, 관습상 법정과 상훈이 성립한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매각된 완납시 들렸죠? 강제경매니까 여기는 지금 가압류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없죠? 강제경매로 바로 압류가 발생, 압류. 그래서 압류로 발생시에요. 매각된 후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로 발생시. 가압류가 없으니까. 세 번째, 관습상 법정과 상훈이 성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네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인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죠? 이후 틀렸죠, 이후. 저당권이 제일 빠르니까 이후가 틀렸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당시. 저당권 설정 이후는 가압류예요. 이후는 뭐다? 가압류란 말이죠. 틀렸죠.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당권이 제일 빨랐으니까 틀렸습니다. 셋 중에 제일 빠른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법정상훈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인데 이제부터는 성립했습니다. 이제 성립한 이후인데 성립 후 토지가 양도될 수 있고 건물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 양도대 다시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법정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근데 여기서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갑이 이제 성립 후죠. 성립 후 이제 갑이 토지를 판다. 이게 토지 양도예요. 병이 등기하면 자,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먼저 취득했고 얘가 등기를 나중에 했죠. 이게 시간이 빠르니까 여전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라고 이건 이미 많이 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이거. 다음 이제 건물 양도는 시험에 뭐 자주 나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오늘 들어보고 뭐 복습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본 거예요. 다시 을이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 원인이 매매죠? 그럼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죠.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건물 소유권은 등기했는데 지상권은 을이 미등기라서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을은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권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토지에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지만 지상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철거 청구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 병은 지상권이 없어서 갑토지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갑이 제일 먼저 을에게 지상권 등기해주고 을이 병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야 할 얘가 최초의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의무자가 철거 청구한 건 신인 측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대신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병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토지 사용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철거 청구는 못합니다. 그 다음 병은 지상권 등기하겠죠? 병은 을과 계약했으니까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하고 을이 다시 갑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유해서는 갑에게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둘이 무슨 매매했나요? 둘이 계약 맺은 바 없죠? 직접 못합니다. 직접 등기 청구 못해요. 을을 대유해서만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법정상권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7페이지죠? 자, 297페이지 이제 지역권입니다. 여긴 반드시 맞춰야 되죠? 자,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해서 타인 토지가 승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을토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만약 을토지가 맹지라면 갑승낙 없이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그건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을토지가 맹지일 때는 갑토지를 통행하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 근데 지금 공부할 지역권은 이 공로로 나간 길이 있어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을은 1억에 통행해야 됩니다. 근데 1억에 다니면 편하겠죠. 이때는 반드시 갑승낙 얻어야 돼요. 갑승낙 얻고 물권까지 취득하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란 걸 설정하기로 합의, 계약하고 물권이라 186조 등기까지 하면 우리 지역권이라는 물권까지 취득합니다. 그때 을이 도움을 요청한 토지라 을토지를 요역지, 갑토지를 도움을 승낙해서 승역지라고. 이제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속된 권리입니다. 그때 승역지는 1필 1부도 가능해요. 좁아도 상관없죠? 하면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해요. 연구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배타성, 배타적 점유하지 않아요. 즉, 을이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점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 함께. 을만 통행한 게 아니라 갑도 통행할 수 있고 인근의 병도 통행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고 배타적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초용권 중에 물권적 반환 초용권이 준용되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길을 막고 있잖아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잠깐 비켜주세요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반환 청구 X. 자, 중요한 판례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이런 행동에서 갑과 을이 뭘 했냐면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 을에게 영구적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했다. 갑과 을이 이걸 했는데 이걸 하고도 자기들이 뭘 한지 몰라요. 그래서 법원 가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지역권 합의예요 라고 법원이 가르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지역권이 종된 권리고 요역지가 주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종된 권리가 나오려면 먼저 주된 권리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 얻는 요역지 주된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지역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성인데 부정성. 자, 공로가 있는데 갑토지, 을토지가 있죠. 을이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을토지가 요역지, 갑토지가 승역지입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게 몸이면 지역권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요역지를 병에게 매매해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따라간다. 이 초록색이 여기 초록 똑같아요. 초록색. 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해서 이전한다. 등기 없이. 이게 작년 시험 정답이고.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빌려줘요. 빌려준다.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면 지역권도 병이 행사해야겠죠. 다음 요역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 설정하면 그 저당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험 2항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2항. 여기 보세요. 아까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가죠. 반대로 요역지는 내버려 두고
요역지는 우리에게 내버려두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일 수 없죠. 그 다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가능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딱 두 개예요. 지역권 X. 근데 비교할게. 요역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저당권은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치지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할 수 없다. 이 빨강색이 여기 2항 빨강색. 자, 2항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됩니다. 다른 권리 목적 안 돼요. 안 된다. 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가분성도 상당히 어려운데, 자, 295조 1항은 시험에 잘 나오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지역권을 쉽게 인정해줘. 쉽게 인정해주니까 다른 사람도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게 어려운데, 여기 공유죠. 공유. 을평이 토지를 공유하는데 지역권이 있어요. 있더라도 지역권은 소멸시효 20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채권은 10년, 소유권은 없어요. 이외에는 20년. 그래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현재 19년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1년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얘들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려고 둘 다 통행할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만 통행하면 소멸시효가 19년째에서 소멸시효가 딱 중단됩니다. 그럼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반면 을병이 지역권이 없어요. 없더라도 자기 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서 20년간 통행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그래서 현재 19년간 행사하고 있다. 그럼 1년만 더 행사하면 얘들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내 땅에서 지역권 시효 취득을 막아야겠죠? 막으려면 둘 다 취득시효를 중단시켜야 돼요. 둘 다 맥살 잡고 다니지 말라고 밀쳐내야 됩니다. 한 명만 중단하면 얘가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그럼 얘가 취득시효 하면 을도 같이 취득해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못 다니게 밀쳐내야 돼요. 그래서 전원, 모든 공유자 전원을 중단시켜야 19년째에서 취득시효가 딱 중단됩니다. 이게 엄청 헷갈리고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렵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시험용으로 잘 보세요. 자, 시험용으로. 자, 지역권이 소멸시효를 중단한 건 1인에 가능하고 취득시효나 취득기간을 중단한 건 공유자 전원,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지역권이 소멸 안 해. 그럼 공유자에게 불리하죠. 유리하죠. 자,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유리하죠. 그럼 1인에 사유가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296조에서 6조. 자, 요역지가 소유는 공유인 경우에 1인으로 한 지역권, 자, 소멸 안 해. 유리하니까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다시 소멸 안 해. 유리해서 1인. 자, 반대로 보세요. 지역권을 취득 못해 불리하죠. 공유자에게. 취득 못해 불리하니까 전원. 그 295조 2항. 자, 2항에서 점유율이라는 지역권 취득 못해 불리합니다. 취득시효, 취득기간 중단, 취득 못해 불리는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는 말이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험은 지역권을 소멸 안에 유리해서 1명, 취득 못해 불리해서 전원하면 됩니다. 그 다음 293조. 자,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유의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물권이고
지역권이 소멸하는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예요. 물권행위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전원동이 있어야 돼요. 공유자 1인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1인이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제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인데, 자,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294조에서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245조를 소유권 취득시효를 준용하니까 마지막에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는 우리 판례가 우리 취득시효라면 반드시 을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반드시 을돈으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하고 마지막에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불법조문자 포함할 필요 없으니까 불법조문자는 취득시효 못하는데 적법조문자 가능합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당권자, 전세권자 가능해요. 적법이니까. 그 다음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기간은 영구적, 무제한이에요. 거의 영구적. 기간은 무제한 이제 다닙니다. 그럼 갑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 손실은 보상해준다. 유상이에요. 이것도 2년 연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권 하겠습니다. 자, 299페이지. 299페이지 내려오세요. 전세권도 당연히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전세권과 전세, 다른 말이죠. 이건 전세권 등기한 물권이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우린 지금 물권, 전세권을 공부합니다.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유상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유자 사용수익하며 용익물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전세금에 우선 변제가 담보물권 성격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줄여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갖는데 동시에 갖는 게 아니에요. 전세 기간 도중에는 용익물권 성격을 갖다가 기간이 끝나면 담보물권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 농경GX. 그럼 우선 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A가 2월 1일 날 2억을 빌려주고 B가 4월 1일 날 3억을 빌려주고 C가 6월 1일 날 4억을 빌려주고 D가 1억을 빌려줬다. 갑에 대한 채권자가 4명이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서 누군가가 X부동산을 경매 청구해서 즉 5억에 경락됐다. 이 경락대금을 어떻게 나눠갔죠? 얘들은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입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날짜가 빠르든 느리든 돈이 많든 적든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 채권에게 안분비례 받습니다. 안분비례하면 다 더하면 10억인데 5억이니까 절반씩 받으면 딱 맞아요. A는 절반 1억, B는 1억 5천, C는 2억, D는 5천만 원이 받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안분비례. 근데 만약에 B가 4월 1일자에 이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C도 6월 1일자에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 저당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전세권처럼 전세권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저당권도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B가 3억을 다 받아가요. 그럼 빼면 2억 남죠. C가 2억 받고 끝입니다. A, D는 10원도 못 받습니다. 이처럼 우선 변제권이라 보세요. 이건 물권이라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처럼 법에 써 있으면 있어요. 법에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 법에 써 있어서 있다. 저당권도 다음 주에 법에 써 있어요. 유치권 안 써 있어서 마지막 시간 유치권 안 써 있어 없어요. 임대차 없어요. 안 써 있어. 근데 주임법 상임법에 써 있어요. 이처럼 우선 변제는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전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취득은 자
물권이라 등기해야 되죠. 이렇게 등기해야 됩니다. 그 계약갱 2년에 전세금 3억이라면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전세권을 물권으로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리고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주장하니까 을은 3억을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누구에게 받아요? 신소유자 병입니다. 설정자는 X, 누구한테? 신소유자 양수인 병에게 전세금 만다가 대항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합의하고 전세금 등기하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될 유상이에요. 근데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예전에 있는 어떤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체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이 그림과 비교할 게 전세권 양도입니다. 자, 이 그림은 소유권이 양도됐죠. 목적물이 양도됐죠. 이제 전세권이 양도될 수 있어요. 갑부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을이 1번 전세권을 양도하면 1-1, 1번 전세권을 병이 양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주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외 이전은 다 부기등기예요. 전세권 부기등기, 저당권 부기등기, 가등기도 부기등기, 소유권만 주등기, 나머지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병이 전세권 양수인, 을이 전세권 양도인, 그럼 이제 병이 을주의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병이 갑주의를 승계하는데 여기서는 병이 을주의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해야 돼요. 을이 아닙니다. 병지를 을이 승계했으니까 갑은 이제 병에게 전세금 반환해줘야 돼요. 3회 실조에서 전세권 양수인 병은 설정자가 갑, 소유자, 갑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이 그러니까 병은 을과 동일한 권리무가 있단 말이 병이 을지를 승계해서 남은 기간 을 대신 병이 살고 갑에게 인사도 병이 하고 전세금도 을 대신 병이 받아 나간다. 그러니까 갑은 전세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럼 시험은 쉽습니다. 시험은 이 그림은 병에게 전세금 받는다. 이 그림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한다. 결국 답은 다 병으로 똑같아요. 병.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른 인법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비교하세요. 병에게 받는다. 병에게 반환한다. 그 다음 전세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누가 등기 맞춰줬어요? 등기 공무원이 맞춰줬죠? 마친 전액 활동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유효로 추정해줘요. 왜 그래요? 공무원이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상당히 어려운데 시험에 요즘 가끔 나오거든요. 잘 안 외워집니다. 약간의 운이 필요해요. 1항은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적용되는데 2항은 건물전세권만 적용돼요. 3항은 토지, 건물 다 적용되는데 4항도 건물만 적용됩니다. 1항은 최장기 제한 10년을 넘지 못해요. 2항은 최단기 1년은 건물에만 있다. 그러니까 토지는 6개월 약정 유효, 건물은 6개월 약정하면 1년까지 늘어난다. 3항은 전세권을 약속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죠. 약정갱신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4항이 법정갱신. 자, 4항. 건물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즉 전세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전세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당사자가 아니라 법에서. 여기는 당사자가
갱신한 약정갱신이고 여기는 가불이 아니라 법에서 본다니까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묵시효갱신. 근데 이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313조에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아까 이게 정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313조에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 둘 다 모두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1항 사망은 토지 건물이 다 있고 2항 사항은 건물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해줍니다. 자, 넘겨볼까요? 넘기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머리가 백지죠? 개청상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볍게 정리하면 아까 토지 건물 둘 다 최장 기간 10년이 있고 근데 토지 없는데 건물에 있는 게 2항 최장 기간 1년과 법정갱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이 전과 동일하다. 틀려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끝난다. 그리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은 법률 규정 등기 없이 갱신효과나 등기 없이 전세권 효력을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여야 하면 틀립니다. 이건 건물이만 있죠? 그래서 자, 외워요. 건전한 단일법 외우세요. 건전한 단일법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꼭 외워둡니다. 물론 쉽게 외우지는 않겠지만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전세권 효력에서 311조는 법조문 그대로 보면 되죠.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무슨 용법? 정해진 용법. 아파트의 전세권이라면 아파트는 주거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때 저 아파트에서 술집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항에서 전화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술집 없애야겠죠?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음 304조가 더 중요한데 자 1항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그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즉 갑토지에 보세요.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갑토지 빌렸겠죠? 지상권이나 임차권 지역에서 우리 건물 지으면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때 자 그럼 병은 이거 가지고 을 건물 사용할 수 있는데 병은 갑토지를 어떻게 사용하죠? 이건 법정지상권 없죠?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이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고 이 304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거 가지고 을 건물 사용하고 병이 이거 가지고 갑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음 이어서 이제 유지수는 아까 했습니다. 둘 다 물권자라 필요비 X에서 전 P를 실현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습니다. 전세권자입니다. 설정자 X, 전세권자가 유지수선을 해야 된다 해서 필요비 X라고 1교시 때 확인했습니다. 1교시 때. 그 다음 준용 규정은 지상권과 유사하게 자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있고 전세권도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점유권 물청이 있고 상린관계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306조 1교시 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타인의 양도 매매하거나 담보, 저당권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업기간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해서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일금자한테 못한다 해서 1교시 때 자 이게 중요하죠. 지상권 양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물권이라 원칙 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양도금지 특약은 지상권은 무효였지만 전세권은 그러나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 밑에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가끔. 자, 전세권을 계약한 2년에 전세금 3억에서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을 해줬습니다. 기간 2년 약정했죠? 자, 그럼 보세요. 전세권은 유상이라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유상이니까 전세금 지급. 잘 보세요. 이걸 멀리서 보면, 아니, 잘 보지 마세요. 잘 보지 마요. 이걸 멀리서 자세히 안 보면 이게 전세금으로 전세금. 자세히 보지 말았어요. 이것도 멀리서 보면 전세권으로 보여. 자세히 안 보니까. 이게 전세금, 전세권으로 봐도 돼요. 거의 동의어. 그러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의 동의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계약기간 2년에 있는데 2년. 이 중 1년 지났다. 1년. 그럼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우리 계속 1년 살겠죠? 우리 계속 1년 살 거예요. 그럼 우리 계속 1년 살 거라면 전세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전세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전세권을 가지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병역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우리에게 있죠. 전세권이 우리에게 있죠. 전세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전세권은 우리 갖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병역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이 몇 년 후에 끝나죠? 1년 남았으니까 1년 후에 끝나잖아요. 그럼 1년 후에 생겨날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할 수 있어요. 오늘 미리 양도할 수 있다. 다시 1년 후에 생길 그 조건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생활에 본 적 없어 그래요. 이게. 자,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야, 얘들아, 내가 1년 후에 1년 지나면 갑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오늘 너 줄게. 받아야 안 받아요? 앞으로 1년 남아서 1년 후에 내가 갑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오늘 미리 줄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려면 줘 주세요. 당연히 받습니다. 오늘 받았지만 1년 후에 갑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 미리 받아놓고 1년 후에 갑에게 내가 3억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죠? 받기시면 저 부르라니까요. 저 부르세요. 제가 대신 받을 테니까. 가능합니다. 두 개 잘 배우고. 아무튼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래 건 알겠는데 위쪽의 건 몰라요. 그럼 안 돼요. 이걸 정확히 알고 아래 건 이해 안 돼도 아직은 상관없어요. 아직은.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 다음 이제 전세권 소멸할 수 있죠. 자, 317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전세권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 인도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는 동시에 다음 누가 전세금 반환해야 돼요? 설정자가. 초록색은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갑부동산 우리가 전세권 설정해서 우리 전세권 지급하고 갑이 전세권 등기하고 우리 직접점이 하는데 끝나네요. 그럼 갑은 전세금 반환과 을은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 이 두 가지와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른 민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전세권이 끝났는데 우리 목적물은 반환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아직 말소 안 해줬어요. 그럼 갑 전세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인데 우리 한 가지 안 했죠? 그럼 갑 전세금 안 줘도 돼요. 그럼 전세금에 이자가 생기면 이자는 당연히 갑이 취득하고 이 부당이득 아닙니다. 갑은 안 줘도 되니까 부당이득 아니다. 이 판례 기억하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경매초문권 318조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채취한테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건물 일부 전세권자, 3층이 하나의 부동산인데,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2층에 전세권 책에서요. 근데 기간이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을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을은 일부 2층 전세권자인데, 이자가 3층 전부를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할 수 없습니다. 고작 2층만 빌린 자가 전세권으로 전부를 경매할 수 없어요. 반면 저당권은 전부에만 나오거든요. 저당권은. 그럼 저당권자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을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가 전부에 10억이라고 나와요. 층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을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전부를 스스로 전세권에게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의물권 마치겠습니다. 이제 10분 쉬가시고 담보물권 변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